일단 녹화를 하고, 그래서 얘를 조금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했던 부분들고 여기다 댓글 비밀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CSS 정리하는 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기본 HTML 태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봤습니다. 태그가 한 150, 160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게 태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을 좀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통계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일단 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제 본인들이 만들었던 거 한번 들어가면 가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제 BS 코딩 저는 1110이었나요? 이렇게 이게 어제 여러분 들어가서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맞습니까? 각자 그 자기 도메인들 있죠? 도메인 어때 도메인 다 만들어서 붙였습니까? 안 붙였으면은 이게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가급적 기억을 하시는, 그러니까 도메인을 만드는 걸 추천을 하고, 만약에 못 만든다고 하면은 네틀리파이에서 제공해준 기본 그 도메인 주소를 복사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보시는 것처럼 기본 요 페이지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죠? 여기 A 링크 통해서 다른 링크로도 이동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기본적인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어제 그 GitHub랑 네틀리파이 연동해서 이제 그 배포한 거를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게 너무 밍숭밍숭하죠. 뼈대만 있고 어떤 그 뭐 꾸미는 게 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CSS라는 걸 통해서 해당 태그에 이제 뭐 옷을 입히는 좀 디자인을 하는 뭐 그런 공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CSS를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CSS가 뭐냐면은, 뭐, 캐스케이딩, 뭐,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데, 일단 캐스케이딩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설명을 할 때 폭포라는 예제를 많이 듭니다. 이유가 폭포를 생각을 해보면 폭포,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어제 제가 태그 중에서 부모 태그라는 거랑 그리고 자식 태그라는 개념도 좀 설명을 드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태그를 이제 선택자라고 해서 특정 태그를 선택을 해서 뭔가를 이제 꾸미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기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글자체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배경색을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 화면에 뭐 섹션 부분을 나눈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리드, 뭐 레이아웃 같은 것들, 뭐 버튼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위젯을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저희는 디테일하게 해당 요소들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 요소들을 가져다가 이용을 하는 걸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로 뭘 많이 쓰냐면은 이제 트위터에서 만든 이제 컴포넌트 기본 위젯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뭐 버튼이라든지 뭐 카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그 만들어 놓은 구성 요소를 저희는 가져다가 이용을 해서 만들 겁니다. 그 우리가 1교시 때 여러분들 카카오 오븐으로 특정 요소를 끌어다가 이게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 요소를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죠. 그 카카오에서 제공해준 기본 위젯이죠. 그거랑 똑같이 부트스트랩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라는 외부 뭐 무료 이제 API라 보시면 돼요. 그런 위젯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웹이라는 공간에다가 이제 이걸 구성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용할 것인가부터 해서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jQuery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들 등을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CSS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자, 참고로
HTML도 하나의 또 다른 언어고 또 CSS라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CSS를 알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리고 이제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이 CSS를 쓰게 되면 내가 특정 지정하는 선택자를 이제 하나의 선택자를 선택을 해서 특정 이제 스타일을 제가 꾸민다면, 적용을 한다면 그게 캐스케이드, 폭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제 흐르듯이 하나가 변경이 되면 1타 2P, 1타 10P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CSS를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순수 HTML로만 우리가 인라인으로 해서 하나의 요소를 10번을 그 똑같은 반복적인 행위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면 CSS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내용을 통해서 10가지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글자들이 있어요. A 태그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각의 하나의 요소씩 제가 색깔을 변경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게 10개니까 하겠지만 그게 100개, 1000개 뭐 이렇게 돼버리면 못합니다. 그러면 CSS를 배우게 되면 이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구성을 해서 A라는 선택자에 관련된 어떤 특정 스타일을 제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1타 10개, 1타 100개, 그러니까 한 번을 설정해서 여러 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캐스케이드라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캐스케이드가 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 폭포라고 했죠. 제가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뭐 선택하는 것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하위 요소에도 적용이 다 된다라는 거 말합니다. 그럼 캐스케이드는 떠오를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폭포. 그럼 또는 1타 2P, 1타 3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번 적용해서 여러 개가 이 해당 사항에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SS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 좀 더 단점보다는 좀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게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스타일을 적용할 때 1타 10P 이렇게 한 번의 코딩으로 여러 개를 적용할 수 있구나. 좋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입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서를 만들고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어제 원시의 웹을 봤을 겁니다. 이제 처음 이제 웹이 등장했을 때 모습을 봤을 건데,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점점점 이제 원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정보 등이 이제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미지도 넣어주세요, 동영상도 넣어주세요, 좀 화면이 가독성 있게 조금 더 이쁘게 꾸며주세요 등등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들어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 땀 한 땀씩 뭐 A 링크면 그 A 링크에 가서 글자 크기 바꾸고 뭐 색깔 바꾸고 뭐 이미지 넣고, 그러니까 하나씩 작업을 했다면은 이제 개발자들도 바보가 아니죠. 하다 보면 어때요? 귀찮죠. 반복적인 일을 매번 똑같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 또 다른 이제 CSS라는 이 문법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작업을 편하게 이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얘가 나오게 된 썰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된 이제 새로운 태그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스타일이라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해봅시다. 예제는 이렇습니다. 일단 폰트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폰트라는 태그를 통해서 해당 그 링크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 볼까요? VS 코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VS 코드. 코드를 켜지도 않고 그죠? 자 VS 코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오늘 날짜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 오늘은 11월 11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미안해요. 이거 필요 없죠? 이거 지울게요. 웹 1번 이거 지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업 때 쓸 샘플은 제가 여기다 파일 하나 또 만들게요. 뭐라고 만들냐면 제가 ex 1번이라고 만들겠습니다. .html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 파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폴더는 오늘 날짜로 만들었고, 그리고 파일은 ex1.html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게 확장자가 HTML이니까 느낌표에서 기본 HTML 템플릿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샘플에 바디 부분 있죠. 바디 부분 뭐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요 부분만 제가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가 맞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내용을 자, 라이브 서버를 일단 켜주시고, 자, 뭐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 이제 계속 드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웹이라는 이제 여기는 h 태그, 여기는 ol 이제 순서가 있는 리스트 이제 태그입니다. 자, 각 태그의 이름이 있고 각 태그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메모장으로 갈까요? 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h1이라는 이름의 태그가 있고요. 그 안에 a라는 요 태그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상위에 h1이라는 게 있고 그 하위에 a라는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태그에 이 웹이라는 이 문자열을 색깔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CSS를 적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폰트라는 이 태그를 통해서 해당 컬러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변경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HTML이나 또는 웹을 이거 색깔을 뭐 다른 걸 변경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또 여기 가서 이 레드를 뭐 블루로 바꾸고 또 여기를 가서 블루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기능 구현도 되고 다 잘 돼요. 그냥 쓰면 되죠. 근데 작업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그럼 매번 이거를 똑같은 행위를 그 개수만큼 해야 되면 불편하죠. 그래서 뭘 한답니까? 그래서 CSS를 통해서 1타 2피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폰트가 다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공통된 작업을 스타일이라는 CSS 문법으로 태그를 따로 빼서 해당 선택자에 대해서만 색깔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단점은 각 태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색깔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만약에 A라는 태그가 이렇게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CSS라면 한 방에 1타 1억개가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은 61번입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그 어려운 부분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일일이 각각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의 행위를 공통된 기능을 묶어서 1타 10피 하는 게 좀 좋지. 효율성이 있지. 그죠? 끄덕끄덕이 되죠? 그죠? 그럼 됐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태그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기호와 문법, 약속을 배웠는데 이렇게 꺽쇠, 열리는 태그 맞습니까? 그리고 닫히는 태그가 있었고, 그 태그의 종류가 페어, 쌍이 있는 게 있고 쌍이 없는 게 있었죠. 짝지가 있는 게 있었고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주석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통 주석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코드에서 그 부분을 이제 실행을 좀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보통
그 ID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이 에디터 편집 창에서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드래그를 하고 보통 컨트롤 슬래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석으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한번 해보실래? 보통 컨트롤 슬래시 하면 보통 웬만한 ID 툴에서는 다 주석 처리를 다 해준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저장하셨죠? 그리고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웹을 제가 주석 처리했지 않습니까? 해당 웹 브라우저에서 그 내용이 제외된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이거는 사용하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냐면 특정 코드를 제외를 하거나 또는 주 목적은 이 코드나 어떤 주석, 내가 설명을 달기 위해서 이걸 좀 보통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당 설명은 말 그대로 주석, 설명이기 때문에 그게 코드가 실행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어떤 내용, 설명을 달기 위해서 보통 주석을 단다라 얘기를 해요. 이해 갑니까? 지금부터 뒤에 배우는 모든 프로그램에 전부 다 이게 다 있습니다. 공통된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자 이제 CSS 문법을 쓸 건데 약속이 나옵니다. 이제 스타일이라는 이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 태그 안에 내가 적용할 그 선택자를 선택을 하고 내가 변경하고 싶은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스타일에 이 A라는 거는 우리가 그 기본 태그 중에서 A 태그 기억나십니까? 앵커.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로 링크를 이동하는 거 있었죠? 그러면 A라는 이 태그 전체에 대해서 컬러, 색깔을 뭘로 바꿔달라고요? 레드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복사 한번 해보시고. 자, 스타일을 여기 위에 제가 헤더 밑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뭐 어디다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지금은 HTML이랑 CSS를 두 개의 코드를 짬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그거를 이제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고 지금은 제가 파일을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따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뒤에 가면 리팩터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해당 코드들을 분리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본 예제니까 잠시 동안은 제가 그냥 같은 파일 공간 안에서 같이 쓰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스타일, CSS 코드는 따로 빼어서 관리를 한답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해당 작업을 분리를 시켜서 이제 작업을 단위를 나눠서 좀 공동으로 분업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업화를. 어쨌든 자 색깔을 레드 말고요. 뭐 블루라고 바꿔볼까요? 이렇게 블루라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저장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에는 지금 A 링크를 해서 변경된 게 지금 안 보이죠? 그죠? 잠시만요. 어디 가냐면 자 스타일의 A 링크에 대해서 컬러를 블루로 다 바꿨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OL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임의로 제가 한번 변경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A 태그를 임의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저장을 잠시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제가 스타일을 이거를 문법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컬러라든지 해당 폰트라든지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중복되어서 지금 폰트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폰트를 제가 좀 지울게요. 일단 어디를 가냐면 여기 폰트 있죠. 지금 이게 폰트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인라인으로. 우선순위가 여기 스타일보다는 여기 인라인으로 들어간 얘가 조금 더 높아서 일단 얘를 좀 제거를 합시다. 요거를 제거를 좀 합시다. 이렇게 제거도 일이죠.
일단 폰트를 좀 제거하겠습니다. 이거를 그 밑에 내려가면은 제거된 그 코드가 있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확인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폰트를 요거 일단 지우고요. 자, 그래서 지금 A 태그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다 변경되는 거를 한번 확인만 하고 또 제가 차차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때요? 지금 파란색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제가 스타일 그 태그 안에 있던 특정 그 스타일 변경을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적용은 지금 몇 개가 되었습니까? 지금 4개가 되었죠. 지금 제가 1타 4피라는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캐스케이딩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A라는 태그가 이제 다 적용이 한 번에 다 되었다. 이게 스타일이. 그래서 이걸 하나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스타일 이 CSS를 쓰면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그 변경 사항을 적용을 한 번에 할 수 있구나. 좋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쓰는구나.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럼 종류가 뭐가 있고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폰트로 태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자, 한 개씩 다 바꿔야 되지만 이제 CSS로 하게 되면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 안 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개가 적용이 된다. 또 장점으로 치면은 유지보수하기가 편하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특정 색깔만 변경을 원할까요? 다른 이미지도 변경을 원할 것이고 뭔가 요구사항이 엄청 많겠죠. 그죠? 그럼 그럴 때마다 일일이 하나씩 몇 개씩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CSS를 적용하는 게 더 낫더라. 자, 그리고 가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스파게티 섞어서 하지만은 나중에는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런 면도 좀 편하겠죠. 자, 봅시다. 자, 네 번째입니다. 95번 라인입니다. CSS의 기본 문법. 자, 스타일 태그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스타일 태그로 쓴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그리고 해당 태그에 직접 들어가서 그 라인 안에서만 설정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인라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 맥은 큰 카테고리들은 스타일 이 CSS에서 뭔가를 변경을 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 개의 내가 좀 변경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직접 인라인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자를 선택하는 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자가 부모 태그에서 자식 태그로 선택을 이제 하위 요소를 어떻게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또 공부를 하실 건데 그거를 알아야 좀 더 세밀하게 스타일도 변경도 가능하지만 플러스 우리는 나중에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웹상에 있는 이미지만 내가 끌을 것인지 아니면 링크를 끌을 것인지 아니면 해당 그 본문을 끌을 것인지에 따라서 선택자를 알아야 그 해당 선택자를 통해서 크롤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만 스타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거를 선택자를 이용해서 하위 요소까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차차 제가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해당 리스트라는 태그 하위에 A라는 태그가 있죠. 그럼 거기에 이제 CSS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얘는 리스트라는 하위에 A라는 링크만 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리스트에 A 링크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럼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보면은 얘는 A 링크만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리스트에 A 링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리스트의 A 링크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나중에 선택자를 좀 더 세밀하게 선택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검색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그래서 일단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스타일이란 태그를 빼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특정의 태그만 선택을 해서 변경하고 싶다면 해당 태그 안에서만 이렇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1번 방법으로 좀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스타일에 이제 A라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컬러랑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이제 갑자기 속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속성의 옵션 값은 none. 그러니까 밑줄을 없앤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요거 복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 스타일 안에 이 부분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선택자랑 나중에 선택자 우선순위는 제가 차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볍게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어때요? 지금 보면은 리스트 안에 A 링크만 지금 밑줄이 어때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VS 코드에서 그냥 이 앞에 LI를 빼볼게요. 이렇게 그냥 A만 해볼게요. A만 이렇게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때요 지금? 싹 다 없어졌죠? 이해됩니까?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해당 선택자의 부모 클래스 선택해서 그 하위의 선택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만 지금 변경이 되는 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머리 아프니까 일단 A 태그만 변경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자,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그 120 그 1번 라인에 링크의 밑줄을 제거하기 위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기능을. 그래서 어디다 적용했냐면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A라는 선택자를 우리가 색깔도 변경하고 해당 밑줄도 없애는 기능을 두 가지만 지금 확인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CSS 어떻게 쓴다고 했죠? 여기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내가 A라는 태그를 설정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럼 A 태그 지금 현재 4개가 있죠? 그럼 4개가 다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 맞습니까? 캐스케이딩 되는 거 맞죠?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스타일로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해당 예를 2번에 대해서만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언더라인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스타일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언더라인 큰 따옴표까지. 여러분 혹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2개면 큰 따옴표, 1개면 작은 따옴표. 네.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자, 우리도 똑같이 여기 2번에 가서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A 링크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이 메모장에 이 내용이랑 똑같습니까 혹시? 그렇죠? 뒤에 이 글자 보입니까 이거? 그게 어때요? 잘 보여요? 코드는 좀 어떻습니까 이거? 폰트 좀 작나요? 이게 제가 너무 키우면은 이 화면이 조금 좀 바꿀까요? 한 12 정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설정에 가서 어, 14로 돼 있네. 그럼 제가 한 16을 할까요? 일단.
자, 변경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결과 이거 저장하시고, 지금 얘는 아까는 속성의 옵션 값이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근데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언더라인. 이게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직역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거 보이시나요? 그럼 봐봐요. 지금 제가 아직 선택자 우선순위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기본 스타일이라는 이제 CSS라는 문법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뭐 특정 그 개체를 선택하고 변경하고 싶은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이제 두 번째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 135번으로 해서 여기 넘어가 볼게요. 아직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죠? 그럼 이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등장했고 이 A라는 선택자, 즉 A라는 태그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앵커. 이 A라는 이 선택자를 통해서 보통 이걸 셀렉터라고 하는데 뒤에는 내가 변경하고 싶은 뭐 선언 또는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앞에를 속성이라고 하고 프로퍼티, 보통 이 뒤에는 이 레드 값을 밸류 값, 뭐 옵션 값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앞 시간은 우리가 HTML을 검색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CSS죠. 그럼 내가 어떤 그 크기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정렬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HTML로 검색하기보다는 뭘로 검색합니까? CSS로 검색을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의 사이즈 또는 뭐 텍스트의 뭐 정렬, 얼라인 어떻게 배치할 거냐 뭐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보통 뭐 가운데 뭐 정렬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왼쪽으로 정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검색을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A라는 태그 말고 이제 H1이라는 태그를 이제 크기를 한번 이렇게 바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선택자를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콤마가 빠졌는데 뭐 어쨌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아이고 뭐 H1이라고 있어요. H1이라는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아까 H1을 지웠거든요. 여기를 얘를 H1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 그리고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뭐 임의로 뭐 한 24 사이즈 얼마나 있죠? 45 픽셀로 돼 있네요. 그럼 제가 45 픽셀로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 단위는 픽셀 이렇게. 뭐 해당 픽셀이나 뭐 EM이란 단위는 나중에 한번 좀 검색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자, 지금은 기본적인 픽셀 단위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웹을 다시 H1으로 이걸 묶었고요. 그 해당 H1이란 태그를 선택을 해서 뭐 사이즈 크기도 바꿔보고 우리 컬러도 배웠으니 컬러도 한번 변경해 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슨 색깔로 보라색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리고 아까 뭐 데코레이션도 우리 배웠나요? 뭐였죠? 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한번 써볼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더라인 빼볼까요? 일단 난으로 할까요? 난 이렇게 위에가 기본 옵션이 뭐로 되어 있죠? 얘가 지금 난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제가 그러면은 얘는 언더라인으로 할까요? 뭐 언더라인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H1이라는 선택자를 얘를 선택을 해서 해당 글꼴도 바꿔보고 색깔도 바꿔보고 해당 텍스트의 데코레이션 장식을 언더라인 밑줄도 한번 꼬아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H1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 한 줄을 변경하나 여기 스타일을 쓰나 아직까지는 딱히
효율성을 못 느끼겠죠. 개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머릿속으로 이게 한 1억 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한번 변경된 것도 보시고. 지금 H1이 변경을 하고 싶은데 좀 이상하죠 이거. 분명히 내가 H1이라고 선택을 해서 변경을 했는데 그 불구하고 지금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숨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 우선순위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뭐 심심하면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뭐 위치 자리 한번 바꿔볼까요? 위아래 H1이랑 A랑 위아래 위치도 한번 바꿔볼게요. 예. 그래도 뭔가 좀 변화가 없고 위치를 바꿔도 뭔가 좀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자, 하나씩 또 차례대로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H1이라는 걸 변경하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변경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게 없어요. 자,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제가 뒤에 가서 우선순위랑 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효과랑 그 선택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CSS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렸답니다. 뭐 일단 스타일로 한 번에 다 하는 거, 해당 태그 안에 인라인으로 적용하는 거 두 개를 했고요. 뭐 이건 이제 좀 참고만 좀 하시면 되고 쭉 내려와서 어디를 가냐면은 라인이 240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메모장에 240번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 A라는 태그에 대해서 일단 텍스트의 데코레이션을 난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거 한 개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 싶은 게 파란색은 아직 미방문, 보라색은 이제 한번 방문을 한 거를 의미를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자, 근데 우리가 방문한 거랑 방문 안 한 거랑에 대해서 색깔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 색깔이 차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타일을 다르게 한번 색깔을 변경을 시켜 볼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사용자가 머물고 있는 링크에 대해서는 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방문했던 곳은 예를 들면 회색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복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A라는 링크에 대해서 블랙 이거를 일단 기존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요건 제가 차차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잠시 제가 일단 지우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 정렬이 단축키가 뭐였죠? Alt, Shift, F였나요? 맞아요? 뭘로 돼 있어요? 컨트롤 Shift F입니까? 아니면 Alt Shift F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개 좀 섞여 있어서 그런데 뭐 나중에 그러니까 스타일이 빠지게 되면은 뭐 HTML에 대해서는 기본 아마 포맷이 될 겁니다. 나중에 뭐 CSS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그리고 HTML 관련된 뭐 자동 정렬 그 확장팩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좀 더 가독성 있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 기본은 지금 A라는 링크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뭘로 바꿨냐면 색깔을 이렇게 바꿨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잠시 이제 이 스타일을 뺄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원래대로 다 복구를 좀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말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집중하고 이제 계속 화면을 보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간혹 딴 거 하다가 잠깐 화면 싹 하면 이게 화면이 싹 바뀌죠. 놓친단 말이에요.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이 놓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제가 복사를 하라는 이유도 지금은 타이핑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하시고 가급적이면 화면을 조금 주시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거를 아직까지 이게 그 복사나 붙여넣기도 조금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적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순간마저 이게 바뀔 때도 간혹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은 이걸 녹화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따라가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엄청 이게 느려져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중간중간마다 속도가 어떻냐, 뭐 빠르냐 계속 물어보는데 어느 정도 선은 조금 여러분들이 하면 좀 잘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해요. 아시겠죠? 그 항상 저희는 제가 비상용으로 지금 백업을 하고 있죠. 그죠? 화면에. 자, 그래서 지금 변경은 A라는 선택자에 대해서 색깔 변경, 그리고 뭐 언더라인 없게끔,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다 A 링크가 4개가 다 있죠.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초기화? 기본으로 일단 놔뒀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링크에 방문을 조금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 잠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폴더에다가 그 해당 1번, 2번, 3번 인덱스를 조금 복사를 해서 좀 넣어 두겠습니다. 얘를 잠깐만 조금 넣어 두겠습니다. 얘를 드래그를 해서 이 폴더로 잠시 이동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여기다가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거 그 뭐죠? 그러니까 좀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복사를 조금 했고요. 자, 그리고 다 됐다면, 준비가 다 됐다면 다시 우리는 261번에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링크는 뭐였죠 아까? 그 파란색 방문한 링크는 뭐 보라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색깔을 뭐 현재 머물고 있을 때는 뭐 빨간색, 뭐 그리고 뭐 또 방문한 거는 뭐 회색,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TML이랑 이제 CSS라는 이 두 개의 텍스트를 이제 같은 그룹으로 묶고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ID라는 개념을 쓰게 될 건데, 그 이제 묶는다라는 이제 그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묶기 위해서 뭘 쓸까? 이제 클래스라는 걸 쓸 건데,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 등을 좀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의 이름을 뭐 그냥 아무거나 뭐 해도 되지만 가급적 변수를 이름을 만들 때,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좀 의미 있게 좀 만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클래스가 뭐 하는 건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제로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so라는 클래스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태그에 여기 1.html 그리고 2.html에 대해서 이렇게 so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so. 요 클래스로. 뭐 일단 클래스는 그 용어 자체가 여기서도 많이 쓰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여러분 자바라든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백엔드에서 공부할 그 부분에서도 클래스라는 개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화면 설계나 생활 코딩 여기서 하는 클래스 개념의 첫 번째 의도가 뭐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수납 도구라는 개념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뭐라고요? 수납 도구. 수납 도구란 거는 뭔가를 좀 보관하는 역할 맞습니까? 그죠? 클래스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404호인가요? 그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가 됩니까? 403호? 그러면 클래스를 나눈다는 거는 이제 특정 어떠한 개체들을 이제 뭐랄까 분류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수납 도구, 뭔가를 이제 담아둔다라고 보시면 클래스라는 곳에. 그럼 클래스를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클래스가 몇 강의장이죠? 404호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겠죠.
그 이름을 붙여줘야 부를 수가 있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클래스가 많으니까 제가 이름을 이렇게 so라고 라벨링은 할게요. 여러분 라벨링 아시죠? 라벨에 자기 이름 써놔서 이게 내 건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클래스라는 건 알겠는데 얘가 이름을 so라는 걸 제가 붙여줬어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HTML이라는 거는 반이 so라는 반으로 이제 클래스가 분류가 되구나. 또 CSS라는 것도 뭐죠? 이제 so라는 클래스로 분류가 되구나. 그럼 얘네 두 개는 같은 반 맞습니까? 그러니까 so라는 클래스 하나에 담아두는 수납 도구 안에 지금 두 개가 담았죠. 뭐 담았습니까? HTML도 담았고 CSS도 담았죠. 그럼 여러분 제가 담았어요. 그러니까 담았다라는 거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그다음 뭘 할까요? 지금 우리 참고로 CSS 스타일 공부하고 있어요. 뭐 할까요?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크기를 뭐 조정한다든지 뭐 정렬을 한다 이런 걸 하겠죠. 이해갑니까? 아까는 A라는 선택자 특정 선택자 전체를 다 변경을 했다면 내가 변경하고 싶은 게 그룹으로 한 두 개만 얘네 두 개만 탁 찍어서 변경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썼죠? 클래스라는 걸 썼다라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디에 담았죠? so라는 클래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해당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거예요. 되셨나요? 그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 이어서 좀 드릴게요. 예, 10분 쉬었다 합시다.